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채용형 인턴 서류 접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라 조금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들 자소서 작성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빨리 작성하시고 NCS에 올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있으니까 꼭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산하 기관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부처, 부서별로 이렇게 아셔서 여기에 대한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단 조폐와 관련된 것들을 사실 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이시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 위주로 지금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의 특수 인쇄물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한국조폐공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용형 인턴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에요. 그래서 월 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실 거고요.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해서 정직원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채용하는 인원 중에 일부 최하 등급을 받는 한두 명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고에는 3,600만 원으로 지금 초봉이 나와 있는데 실제 알리오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역시나 3,600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6년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일단 제외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이미 2015년에 1인당 평균 보수액이 8,300가량으로 8,000대를 찍었으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사실 좀 눈에 더 띄어요.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여성분들의 평균 보수액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다는 점. 그래서 올해 2020년 기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7,600 정도, 그리고 종업원 수도 계속 좀 줄고 있다. 보이시죠? 그런데 여성 수는 지금 늘고 있죠. 그래서 평균 근속 연수도 점점점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 65명을 채용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해서 96%만 채용한다고 이미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2명 정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D 전형이랑 연구원 분들이요. 그리고 IT 전형 이렇게 해서 총 65명을 채용을 합니다. 2019년 때 보면은 50명밖에 사실 안 되는데 이때는 IT 전형이 없었고요. 고졸 전형으로 3명 있어서 참고로 2020년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2019년 채용 인원입니다. 그래서 고졸 전형은 이번에 없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전체 합산을 했을 때 25배수만 서류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9년 기준에 7,500명 중에 불합격 수가 6,400여 명 정도가 돼서 불합격률이 85%가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류 기준의 평가 항목들이 있죠. 최대한 잘 살리셔야만 필기 NCS 시험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류 통과를 하신다 하더라도 필기 시험에서 또다시 18% 정도만 합격을 하실 것이고 두 번의 면접에 걸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최초 7,501명 기준으로 42명만 채용한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합격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1%도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 조폐공사 작년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신 분들 중에 최종 합격자는 0.6%라는 점, 엄청나게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경쟁률은 178대 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 전형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이듯이 1.7%가 나오시고요. 여기는 면접이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고졸 전형 역시나 3명에 들기 위해서 673명이 경쟁을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합격률은 0.4%입니다. 경쟁률도 역시나 224대 1 정도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는 점, 매우 좁은 관문이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원 자격으로 보면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거의 대부분 다 뭐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반 전형 기준으로 지금 우대 사항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먼저 평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격 및 경력 보유, 그리고 한능검 1급, 그리고 공인영어랑 제2외국어 시험 보유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R&D 전형이랑 IT 전형은 여기 각각 마찬가지로 석사학위 소지자라든지 연구 논문 그런 거랑 아니면 기준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IT 전형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다 이 부분 참고로 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대 사항은 지역 인재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양성 평등도 있고요. 각종 가산점까지 이렇게 쭉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행정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커말 1급이 제일 많으실 거고요. 특별히 금융권이랑 이쪽에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세무 쪽 이쪽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형은 이번에 2월 24일까지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은 필기시험이 7월 11일이에요. 각각의 배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지금 대부분이 전공을 중시하는 그런 가운데 한국조폐공사는 NCS만 보는 곳으로 그래서 별도의 전공 시험이 없다 보니까 NCS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교육, 그리고 직무 자격, 영어 성적, 직무 경력 이렇게 해서 총 100점 환산으로 해서 서류 전형 25배수가 합격이 되고요. 그리고 NCS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의수문 플러스 자원관리 해서 80문항이에요. 그래서 100분이고 여기 보시면 난이도가 상이라고 박혀있죠. NCS가 되게 어렵다라는 쪽으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60점 이상이 나오셔야만 합격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NCS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본 인원 중에서 5배수가 결국에는 채용이 돼서 면접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5배수가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인성검사를 보시고 대부분 인성검사는 적부이기 때문에 면접 1차 자료로 제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1차 직무 역량 기준으로 면접 평가를 한 다음에 3배수만이 최종 2차 면접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폐공사의 핵심 가치의 부합 여부와 그리고 인성 태도 이런 조별 면접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1배수에 해당하셔야만 최종 조폐공사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서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NCS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조폐공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서 가장 이슈는 무엇인지 이런 기업 관심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지금 현재 4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대충 쓰시는 분들이 설령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한국조폐공사는 여러분들의 관련된 경험이 얼마나 꾸준하게 쌓았는지를 많이 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1번부터 최대한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 경험, 경력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1번은 경력 경험 기술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개조식으로 좀 작성해 주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물론 개조식과 서술식과 같이 하시면 되지만 여기 보이듯이 가독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나의 강점 그리고 업무 유사성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야만 하고 그리고 경력에 대한 나열은 최신이 가장 위로 가야 된다. 기본이죠. 그리고 중요도 순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반드시 주요 성과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포함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이런 수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직무기술서 보신 다음에 기술 능력 쪽에 능력이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다 이런 쪽으로라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개조식 작성 예시예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됐고 주요 업무는 무엇을 맡았으며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조폐공사 Q&A 가보시면 직무 경력 사항에 보시면 과거 근무했던 직장명은 블라인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명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1번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잘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2번은 3년간의 지원 분야에 있어서 직무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여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기술서를 충실히 보세요. 많은 취업준비생들한테 보라고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폐공사가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들, 화폐, 유가증권,
뭐 신분증 카드에 대한 제조, 여권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무 수행 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정말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기에 기존의 지식과 그리고 기술 관련된 경험을 쌓으셨는지에 대한 거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획, 영업, 경영평가, 총무, 인사, 재무, 해외 영업, 조달 이런 등등을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표기해 줄 수 있는지를 경력,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 지식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나는 지식을 쌓았다. 뭐 전공도 될 수 있고요. 별도의 자격증 부분 다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사회 경력, 경험 속에서 어떤 부분을 실무적으로 내가 맡아봤는지에 대한 것들을 난 이렇게 해보았다.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런 태도적인 부분은 1번에서는 별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 강점과 뒷받침 사례, 경험과 경력에서의 여러분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1번 자소서 항목이죠. 경력, 경험, 기술서의 주요 성과라고 나타났던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작성 예시를 보면요. 지원 분야의 필수 직무 능력은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역량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경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역량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이런 나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한국조폐공사 입사 후에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가볍게 좀 어필을 해두시고 어느 정도 흘려두세요. 여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자소서를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원 동기에 대한 걸 어차피 면접에 가시면 다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두 줄 정도는 마지막에 써 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볼게요. 최근 3년간 경험한 일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기술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힘들었던 경험,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나 지금은 역량 면에서 좀 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업무상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조폐공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된 나의 강점이 들어있는 그런 경험들이죠. 경력. 그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에 적응하고자 했을 때 그 업무를 배웠을 때 맨 처음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식도 부족해서 직무상의 약점 이런 한계를 발견해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강화하고자 했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는 이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강점이 처음부터 강점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이 약점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나의 강점이라고 어필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득력 있게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위의 자소서 항목에서는 역량 면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을 먼저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2번, 3번에서는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좀 감안한 내용을 3번 항목에 넣으시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해 갔던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 수가 있는지 이거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집중력 그리고 끈기 여러 번의 힘들었던 점에 여러 번의 실패를 또 반복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떤 그런 나의 꾸준한 도전으로 결국에는 내가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은 예전의 나의 약점을 어떻게 이런 장점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면서도 내 태도적인 간접적인 어필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어려웠던 상황 결과 최초에 언제 어디서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점이 있었으나 최종 잘 내가 극복을 했다. 이 내용이 처음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극복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에는 나의 어떤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나의 지금 강점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과까지 좋게 나오는구나. 이런 느낀 점 있죠. 이런 점 때문에 나는 입사 후에 이런 나의 강점으로 어떻게 발휘를 해서 조폐공사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잘 이어가시면 문제될 거는 없을 거예요. 뭐 어렵지는 않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인재상이라고 지금 세 가지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과 신뢰도, 그리고 팀 협업 상황에서의 소통, 그리고 도전 정신과 끈기, 이런 과정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냈던 경험, 이걸로 위에서 설명하지 않는 나의 추가적인 성과를 이 키워드에 연관 지어서 하나 정도 더 어필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최초의 나의 개인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죠. 책임감, 소통, 협력, 다 개인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개인적인 장점을 어떻게 업무상의 강점으로 뻗어가서 결국에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런 스토리로 나의 채용 타당성을 잘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재상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내 관련된 근거, 경험, 경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필될 수 있는 나의 장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역량으로 직무에서 어떤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자신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재상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다른 기업들과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아셔야 될 부분은 여기 정도예요. 정도 중에서 공공 진본성이라고 있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다 있는 내용이에요. 미래의 핵심 역량에 보면은 이미 사이트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공공 진본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서 이런 공공 진본성이 무엇인지를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잘 알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폐가 어떻게 제조가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위변조 방지 기술이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현재 공공진본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쭉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진본성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있듯이 이 공공진본성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세요. 제가 간단히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소서 빨리 마무리하시고 NCS에 올인하셔야만 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면접까지도 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서류 전형 25배수 안에 드셔서 필기시험도 잘 보시고 나중에 면접 때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봅니다. 꼭 합격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서류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